이번 57회차 같은 경우에도 유럽 네이션스 리그 A매치 경기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몰도바 대 몰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홈팀 몰도바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몰도바의 공격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니콜라 에스쿠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네덜란드 리그 헤이렌베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A매치 20경기 중에서 무려 10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니콜라 에스쿠이기 때문에 이 몰도바의 공격 한 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몰타 같은 경우에도 이 미드필더 공격 쪽에 테디 테우마라는 에이스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2-23 시즌에 이 벨기에 명문팀인 위니옹에서 상당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프랑스 리그앙으로 진출을 했고 이 프랑스 리그앙 랭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몰타도 나름대로 공격 쪽에서 에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몰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22경기 중에서 전반전에 득점을 성공한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몰도바보다 이 몰타의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홈팀 몰도바의 홈발과 공격수 니콜라 에스쿠 선수의 결정력까지 고려한다면 그래도 몰도바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일랜드 대 잉글랜드의 경기인데 아일랜드의 단독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 2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변픽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모두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하들 그림손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팀을 이끌었었던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떠나고 이 리 카슬리 감독 대행 체제로 이번 네이션스 리그를 치르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감독 교체에 대한 변수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쿼드 면면을 살펴보면 특히나 수비 쪽에서 맷 도어티나 콜린스 그리고 콜먼, 골키퍼 켈러 같이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필 포든이 질병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첼시의 콜 파머 그리고 공격수 와킨스,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벨링엄 선수같이 핵심 공격 자원들 역시 모두 부상 여파로 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감독 교체 변수와 핵심 자원들의 이탈 고려한다면 아일랜드의 조직력과 선수단 스쿼드의 퀄리티를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잉글랜드가 통수를 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잉글랜드가 이 에이스 자원들을 빼더라도 소집된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해리 케인이나 부카요 사카 그리고 최근에 웨스트햄에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보행 같은 선수들이 공격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잉글랜드의 스쿼드가 훨씬 더 좋다고 본다면 잉글랜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양팀 모두 감독 교체 이슈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아일랜드 역시 공격 쪽에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2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를 하면서 1부 리그 입스위치로 영입이 된 공격수 스즈모틱스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최근에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다는 점에서 이 아일랜드가 변수를 일으킬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일랜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조지아 대 체코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로 2024 본선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홈 경기 13경기 중에서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었을 정도로 홈발을 세게 맞는 팀이고 이 공격 원투펀치인 흐비차 선수와 미카우타지 선수가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공격에서의 한방, 특히나 선수비 후 역습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체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FIFA 랭킹이 많이 떨어진 나라로 13계단이나 하락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체코가 국제 무대에서는 조금은 하락세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조지아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체코 같은 경우에는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인데 원정에서는 A매치 원정 13경기 중에서 승리가 딱 3승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체코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조지아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르메니아 대 라트비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라트비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 무대에서 5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5경기에서 17실점, 확실히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공격력은 14경기 중에서 10골을 넣으면서 확실히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에 강점이 있는 아르메니아이고, 이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정 8경기에서는 2무 6패로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승리를 노리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라트비아도 공격 쪽에서 대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구텍 선수, 그리고 198cm의 장신 공격수 올드리키스 선수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공권이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2023년 유로 예선전에서 아르메니아에게 라트비아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라트비아가 아르메니아 상대로는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독일 대 헝가리의 경기인데 독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 수비수 리디거 선수와 측면 공격수 사네 선수를 제외하면은 그래도 에이스, 특히나 공격 쪽에서 무시알라나 비르츠 같이 젊은 피들을 대거 발탁을 했기 때문에 지난 유로 때와 마찬가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24 본선에서 독일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최근 맞대결은 독일이 웃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 전에 독일 상대로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헝가리가 1승 1무 우위를 점한 바 있기 때문에 이 헝가리도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헝가리도 이 체코와 비슷하게 자신들의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다소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최근에 독일의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독일이 그래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5번 경기는 독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우크라이나 대 알바니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우크라이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레브로우 감독 체제에서 A매치 16경기 중에서 패배가 딱 3패밖에 없었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알바니아 역시 시우비뉴 감독 체제에서 7승 4무 5패의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로 2024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었는데 이 유로 2024에서 알바니아가 크로아티아와 무승부, 이탈리아 상대로는 한 골차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강팀들과의 매치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도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체코 프라 중립지역에서 홈경기를 치른다는 것 역시 변수라고 보여지고,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라리가 지로나에서 득점왕을 차지를 했었던 공격수 도부비크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세리에 A, AS 로마로 이적이 됐는데 이 로마에서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었고 특히나 최근에 근육 부상 여파까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도부비크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최전방 골 결정력도
아쉽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최근에 보여주는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충분히 무승부까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이유는 알바니아 역시 이번 대회 주전 중앙 수비수인 아탈란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짐시티 선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첼시 출신으로서 최근에 에버튼으로 이적이 된 장신 공격수 브로야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알바니아 역시 전력 누수가 있고, 특히나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 13경기에서 승리가 딱 1승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크라이나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우크라이나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그리스 대 핀란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이번 유로 2024 본선행이 좌절이 돼서 거스 포엣 감독을 경질을 하고 요바노비치 감독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의 공격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파블리디스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네덜란드 리그 알크마르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다가 이 포르투갈 명문 벤피카로 이적이 돼서 벤피카에서도 올 시즌 리그 4경기 1골 1도움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파블리디스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지 승리가 가능한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핀란드가 까다로운 것이 최근에 A매치 원정 13경기 중에서 무려 7승을 따냈을 정도로 오히려 원정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핀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유로 2024 본선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홈팀, 특히나 홈발을 잘 못 받는 것이 이 홈 관중들의 관중 동원력 역시 상당히 감소가 됐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핀란드의 원정 강점이 이번에도 살아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다니엘 호칸스 선수가 미발탁이 됐는데 최근에 A매치 7경기에서 4골을 넣었었다는 점에서 이 호칸스 선수가 빠지는 것은 이 측면 공격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핀란드의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공격수 테무 푸키 선수와 더불어서 이 공격수 포 얀팔로 선수가 있는데, 이 포 얀팔로 선수가 지난 시즌 세리에 B 2부 리그에서 베네치아 소속으로 득점왕을 차지를 하면서 베네치아의 1부 리그 승격을 이끌었었던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핀란드가 공격 원투펀치 푸키 선수와 포 얀팔로 선수의 활약이 나와준다면 이 그리스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룩셈부르크 대 벨라루스의 경기인데 룩셈부르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북아일랜드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룩셈부르크가 점유율을 64% 가져갔지만 북아일랜드에게 2골을 내주면서 이 헛심 공방 끝에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불가리아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후반 74분에 불가리아가 퇴장자가 나왔지만 이 벨라루스도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면서 득점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0대0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벨라루스, 룩셈부르크 모두 결정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룩셈부르크의 스쿼드와 벨라루스의 스쿼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룩셈부르크의 스쿼드 퀄리티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고, 이 룩셈부르크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룩셈부르크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8번 경기는 룩셈부르크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덴마크 대 세르비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스위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스위스가 2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이 손쉽게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미 두 팀이 최근에 유로 2024 본선에서 맞대결을 펼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도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도 직전 스페인과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연출을 하면서 이변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스페인 상대로 선방 5개를 보여주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세르비아가 라이코비치 선수의 선방이 또다시 나오면서 덴마크 역시 수비 조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로 2024 본선 0대0 무승부처럼 저득점 무승부의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직전 스페인전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타디치 선수가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을 했고, 이 미트로비치나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은 핵심 자원들이 모두 발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르비아가 확실히 최전성기 때보다는 공격력이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덴마크의 승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불가리아 대 북아일랜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벨라루스 원정에서 후반 74분에 공격형 미드필더인 크라스테프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크라스테프 선수가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4경기 2골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불가리아가 크라스테프 선수가 퇴장을 당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불가리아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최근에 북아일랜드 상대로 4승 1무 무패 상대 전적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최근 A매치 7경기에서는 1승 6무 무패 무자비 면모가 있는 불가리아이기 때문에 이 불가리아의 무자비 면모가 나와준다면 이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룩셈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강력한 세트피스를 바탕으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 A매치 스페인전 패배를 제외하면 5경기 4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북아일랜드 역시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1승 1무 5패, 원정에서는 상당히 기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불가리아의 무자비 면모와 상대 전적의 우위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가 합리적인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지브롤터 대 리히텐슈타인의 경기인데 지브롤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브롤터의 FIFA 랭킹이 198등, 리히텐슈타인이 199등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최근의 경기력을 비교하면 지브롤터가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안도라와의 평가전에서도 지브롤터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최근 6월에는 웨일스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 이변을 연출을 했습니다. 정도로 이 지브롤터가 FIFA 랭킹 대비해서 굉장히 이 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최근에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에서 이 지브롤터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보다 FIFA 랭킹이 낮은 최하위인 산마리노 원정에서 직전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지브롤터가 좀 더 경기력이 우세한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지브롤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크로아티아 대 폴란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폴란드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포르투갈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을 5대5로 가져가면서 팽팽한 경기를 했지만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에이스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을 포함해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 특히나 수비와 미드필더 퀄리티는 크로아티아가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버티고 있는 폴란드의 최전방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충분히 폴란드 사이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포르투갈 대 스코틀랜드의 경기인데 포르투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난적 크로아티아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네이션스 리그 순항을 예고를 했는데 이 포르투갈의 영원한 에이스 호날두 선수가 그래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개인 통산 900호 골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호날두 선수의 득점포가 터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면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폴란드와 홈경기에서도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1승 4무 8패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길모어 선수와 맥토미니 선수가 나란히 이번 시즌 나폴리로 이적이 됐는데 이 두 선수가 폴란드 상대로 득점을 기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두 선수 모두 미드필더라는 점에서 확실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의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최전방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가 이번 시즌 이 토리노로 이적이 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에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이 다익스라는 제공권이 좋은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소속팀에서도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와 미들진 퀄리티에 비해서 최전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포르투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스위스 대 스페인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덴마크 원정에서 허무하게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중앙 수비수 엘베디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그 다음에 핵심 미드필더 그라니트 자카 선수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덴마크전에서 무려 2명이 퇴장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스페인 상대로는 스위스가 4경기에서 1승 2무 1패에 굉장히 팽팽했기 때문에 스위스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이 스페인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세르비아 원정에서 점유율을 무려 74%, 슈팅을 21개나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세르비아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확실히 스페인도 최전방에서의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인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오야르사발이 빠지는 상황에서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까지 부상으로 미발탁 그리고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까지 어깨 부상으로 미발탁이 된 스페인이기 때문에 확실히 스페인이 최근에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최전방에서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조금은 부족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스위스에게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6천만원이 일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57회차 네이션스 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 역시 말도 안 되는 이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신다면 1등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